해친 상태에서 이겨낼 거냐. 물론 못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는. 그럼 나라가 망하죠. 망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과연 건강한 신체인데 병에 감염이 됐다. 열 나겠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을 텐데 저는 이겨낼 거라고 생각했죠. 얼마나 빨리, 얼마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훨씬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면역력이 강하다. 네, 면역력, 저항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초기에 예를 들면 이제 계엄이 있기 이전에 사실 상당히 비관적으로 봤거든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은 할 텐데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른 다음에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과격한 반응을 보인 거죠. 그리고 그 과격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중들이 신속하게, 강력하게, 그것도 품격 있게 대응을 해서 결국은 이겨냈잖아요. 근데 그 바로 그 국회로 가시면서 차 안에서 네. 방송하신 거 그게 결정타 같아요, 사실은. 근데 김혜경 여사가 훌쩍거린 거 맞아요? 옆에 훌쩍거리는 소리? 맞습니다. 저는 죽을지도 모르는 네. 상황이니까.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상 보고 그러니까, 하셨구나. 그러면 지금 말씀 듣다 보면 당연히 그 다음 질문이 떠오르는데 그러면 이 감염병을 이기고 나서 우리 몸은 어떤 상태로 가야 되는가? 네. 또다시 이런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뭘 고쳐나갈 건가?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권 담당자들이 했던 모든 행위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와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파면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낙관적으로 보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로 들어갈 거다. 이런 결국은 우리나라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대선을 준비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것이 망가졌죠. 경제 시스템도 망가졌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통치 시스템 또는 질서도 망가졌고 세상에 법 질서의 최고 규범이라고 하는 헌법을 그걸 지켜야 될 공직자의 최고 책임 공직자가 대놓고 어길 뿐만 아니라 아예 파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이 내란 사태는 계속 중인 거죠. 아직 병이 완전 나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고름은 이제 제거됐는데 그 밑에 소위 옛날 말로 하면 해근이라고 하는 게 그냥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근데 이걸 제거하는 과정인데 여전히 고통스럽죠. 그리고 재발 위험성도 매우 크고요. 그 지금 극렬하게 저항하지 않습니까? 예. 안 보이지만 엄청난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겨낼 텐데 저는 우리 국민이 그런 힘이 있다고 봐요. 다만 우리의 대응 정도에 따라서 치러야 될 대가, 그 기간, 또 훼손의 정도 이게 다를 거다. 근데 저는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또 경험도 했고 보통은 이렇게 한번 당하면 그 열패감이 생겨가지고요 후퇴하거든요. 공포에 포기하죠. 공포 때문에. 근데 우리는 도전하잖아요. 저는 남태령이라고 하는 그 아주 상징적인 공간 그 시간을 보면서 딱 떠오른 게 트랙터 왔던 날 밤. 네, 그날 밤 그게 딱 우금치국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표현도 그렇게 했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은 동학군은 못 넘었지만 결국 현재 우리 국민들은 그 저항을 뚫고 그 반역을 뚫고 제자리에 갈 거다. 그리고 그런 준비도 돼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어서 경제 시스템, 그러니까 사실 경제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또 새로운 길도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사실 문화 콘텐츠 영역이 우리의 정말 큰 장점이라고 봐요. 그 출마 동영상에 이 영어 쓰는 거에 대해서 또 나무라는 분도 계시는데 저도 별로인데. K 이니시어티브.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주도한다. 주도한다. 네. 그런 뜻인데 그렇습니다.
그걸 약간 광고 카피처럼 그렇게 쓰셨던데 네. 이제 거기서는 아주 압축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말을 선택을 잘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그 대학에 나오는 치국 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러면은 네. 대통령이 되는 건 치국까지고 예. 네. K 이니셔티브가 이제 평천하. 네. 예, 평전아. 평천하. 그럴 수 평천하. 있겠네요. 그때 K 이니셔티브의 주체는 뭐 정치가가 아니라 이 민중 국가 네.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전 천하의 하늘 아래 모든 국가의 모범이 모범이 되는 되는 거죠. 예. 모델 표준이 되는 그래서 겁니다. 그게 이건 대학에 나오는 이 구절이구나. 평천하. 평천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해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기술이든지 뭐 산업이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계를 제패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어쩌면 소국이잖아요. 이 소국이 가야 될 길. 우리가 무력이나 부 이런 것들로 세상을 제패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를 지킬 정도만 된다면 그 다음은 문화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다. 그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말이에요. 근데 무학의 테러리스트가 그런 멋진 말을 그런 주장을 했을 리 없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이 계시죠. 예. 우리는 대학교 때 그걸 읽으면서 이 양반 너무 나이브하다. 너무 낭만적이셔. 낭만적이지. 지금은 그 소위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소프트 파워. 예를 들면 경성 파워야 우리가 하드 파워.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이번에 있잖아요. 홀딱 속았수다니까 복삭 속았수다. 그걸 보고 제가 엄청나게 많이 울었는데 아, 정말 그 제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그 공감이라고 하는 거를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보편적인 감정이죠. 인간에게. 네, 근데 그건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문화의 힘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영역들의 것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전 세계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사회 질서가 파괴될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파괴하려는 세력들도 있고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근데 이걸 우리가 이겨냈잖아요. 전 세계가 아마도 저런 나라가 다 있어. 저게 가능해? 진짜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도르선생님? 우리가 이거 이번에 한 거? 이거는 뭐 제 딸도 저 토론토에 아주 정 교수로 있는데 나한테 메일을 항상 보내오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위대하다. 네. 국제적으로 평가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분단을 거치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런 보람이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K 민주주의 이것도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것 같고요. 아마 전 세계에서 모델로 저는 대한민국의 사례를 찾을 것 같습니다. 권력자의 진입 쿠데타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렇죠. 그것도 무혈의 그 그렇죠. 웃음으로 평화롭게. 저는 위대한 정말 역사의 일부라고 봐요. 실용주의라는 말을 네. 많이 쓰셨는데 그 핵심적인 단어로 사람들이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너무 실용적이라는 말을 경박하게 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실용주의라는 것의 실용이라는 게 실제로 유스풀하다, 네. 쓰임이 있다,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진리의 가치 기준이